자, 이제 먼저 민법의 물권이 8개 딱 정해 있습니다. 먼저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 나눌 수 있죠.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고,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 권리죠. 이 본권이 먼저 소유권이 있고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다음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용익물권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고, 담보물권도 세 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오죠. 자, 그럼 오늘 이 유치권까지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일단 소유권은 내 거죠. 제한물권은 남 겁니다. 남걸 유식하게 타물권, 타인 물건에 성립한 물권으로 공부하는데, 오늘 유치권까지 하는 겁니다. 먼저 용익물권이, 자, 먼저 보세요. 이 두 개가 땅지자라 여기 토지에만 나옵니다. 근데 전세권은 토지, 건물 다 나옵니다. 다음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나와요. 동산, 부동산 다 나오는데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치권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상권 할 차례죠. 자, 이제 책은 359페이지 봅니다. 자, 그럼 그냥 지상권은 보통 약정, 합의, 계약을 한 걸 말하죠. 그럼 이건 물권이기 때문에 이 계약하면 지상권 등기를 해야 들어가죠. 186조 제한물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을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싶어요. 보통 셋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실생활에 토지 임대차가 제일 많죠. 근데 간혹 토지 전세권이 있고 뭐 지상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지상권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셋 중에 이게 어떤 점 차이가 있는가,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이 딱 가정해 보세요. 그럼 지상권은 물권이라 등기가 되죠. 그래서 토지가 갑소유니까 이게 시간적 첫 번째 시간 순서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을은 등기부 을구에 지상권이라고 등기해야만 지상권을 취득하죠. 자, 그럼 여기서 갑과 을 중에 누가 지상권 설정자입니까? 지상권 설정자, 갑이 설정자죠. 을이 지상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소유자가 설정자 했죠. 그래서 시옷입니다. 그럼 을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라면 누가 전세권 설정자죠? 그죠? 갑. 소유자가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이게 저당권이라면 소유자 갑이 저당권 설정자, 을이 저당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등기하면 을이 이제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279조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1, 2월 달에 공부할 내용을 책에 다 밑줄 내지 체크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3, 4, 5는 그건 생략합니다. 설명은 드리는데 책을 다시 안 찾아드려요. 책을 다시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3, 4, 5에 새로 추가한 내용만 책에 다시 체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3, 4, 5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1, 2월 강의 1, 2에서 3만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279조에서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죠.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도 있죠. 좀 이따 구본 지상권에는 수목이 없습니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수목을 그 다음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죠. 사용하는 권리라 용익물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일단 유상무상 가능합니다. 지역권하고 똑같아요. 근데 좀 이따 전세권은 반드시 유상이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자,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토지 외에 건물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죠. 새롭게 짓는 거죠. 새롭게 짓는 겁니다. 다음 그 반대로 이제 기존 공작물 수목이 멸실하였다. 멸실함이 이때도 다시 재건축하면 되죠. 따라서 멸실하더라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한, 즉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지상권 존속기가 있는데 여러분 책은 이제 362페이지 오세요. 362페이지 중간에 법조문 280조 거기 할 차례입니다. 자, 그럼 일단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자, 용익권이란 물권, 채권을 포함해서 임차권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럼 용익권마다 이 최단 존속기간이 있거나 또는 최장 존속기간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게 안 외워집니다. 오늘 지상권 외웠잖아요. 근데 전세권에 또 까먹어요. 그리고 임대차에 또 잊어버리고 주택임대차 또 잊어버리고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면 약간의 우운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숫자를 다 외우는 건 힘들죠. 물론 외우면 좋겠지만 다른 과목 하니까 숫자는 약간 우운에 맡겨야 돼요. 궁금할 때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최단 존속 기간이란 최소 몇 년 이상 이런 말이죠. 반대로 최장 기간이란 최대 몇 년 이하로 하란 말입니다. 이게 다 있는데 오늘 공부하실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이 있어요. 이게 30년, 15년, 5년이 있습니다. 반면 최장 존속 기간이 없습니다. 없다. 따라서 몇백 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상권은 이 최단 기간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실생활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80조 보겠습니다. 자, 1항에서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죠. 1호에서 석조, 석회조, 연화조 요즘 이런 말 누가 안 씁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다음 견관 건물이죠. 철근 콘크리트,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최소 30년입니다. 2호에서 전호 그랬나요? 전호가 1호죠. 전호 이외의 건물 그랬는데 그럼 1호는 견관 건물이죠. 그럼 2호에서 전호 이외의 건물이란 견고하지 않은 건물, 즉 카페 하려고 목조 건물 지을 수 있죠. 그거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최소 15년. 3호 건물 이외죠.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니까 건물이 아닌 것들 뭐 교량, 다리, 철도, 터널, 전신주, 광고탑 이런 거 많이 있죠. 이거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최소 5년입니다. 그 2항에서 전항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 전항의 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니까 여기 철근 건물 지을 목적인데 20년 약정하면 무조건 30년까지 늘어나고 목조 건물 지을 목적인데 5년 약정하면 무조건 15년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기간 규정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라 이 약정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면 다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이게 엄청난 규정 30년 있잖아요. 그럼 내 토지 빌려주면 잘못하면 소유자가 30년 사용 못합니다. 그 전에 먼저 죽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지상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1조가 있습니다. 자, 281조는 1항과 2항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1항은 지상물 종류는 정한 거예요. 지상물. 그래서 1항 보세요.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지상물 종류는 정했는데 기간을 안 정한 겁니다. 그때는 그 기간은 존조 280조 최단 존속기간을 한다 해서 30년, 15년, 5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근 건물 정했는데 안 정하면 30년, 목조 건물로 정했는데 안 정하면 15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항은 토지 위에 뭘 할까? 지상물 종류도 안 정했어요. 지상물 종류. 그때는 여기 중간짜리 15년짜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이 지상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은 전조초의 2호 건물이 목조 건물 15년 이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상권에서 이제 매수 청구가 있는데 여러분 책을 한 장 넘기시면 364페이지 있습니다. 364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3번 지하로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토지 임대차 이것도 토지 빌렸죠. 다음 토지 전세권도 토지 빌렸죠. 근데 이건 판례가 인정하고 지금 공부하신 지상권도 토지 빌렸죠. 그럼 자, 셋 다 토지를 빌렸기 때문에 이 셋 다 지금 보실 283조 이게 다 적용됩니다. 근데 전세권은 법 규정이 없어요. 똑같이 토지를 빌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 셋 다 있어요. 그럼 오늘 지상권을 보는 겁니다. 자, 갑소유 토지를 우리 지상권 취득했는데 지상이 건물 짓습니다.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죠. 근데 지상권 기간이 끝납니다. 자, 그럼 을은 처음에 나대지를 빌렸으니까 원칙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반환해야 돼요. 원칙은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기간 끝났는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면 철거하기 아깝네요. 철거하기 아까우면 이거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라고 우리 갑에게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성질의 청구권이라 갑이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갑이 생 나가면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또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거절했어요. 야, 나도 내 땅 좀 사용해보자 라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 건물 너가 살 수 있어요. 내 건물 너가 사 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거절을 못합니다. 말이 청구권이지만 이건 성질이 형성권이라 내 건물 사 그러면 바로 매매 계약이 형성되고 이때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정이 여기 토지 빌린 세 군데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거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다 무효가 됩니다. 이런 283조가 저 세 군데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실 게 이제 대항력인데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죠. 그럼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를 대항력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적 1번이에요. 제가 계속 첫 번째로 갑소유 부동산의 두 번째 지상권 을이 나옵니다. 그럼 을은 누구와 지상권 계약했죠? 갑과 했죠. 갑과 계약인데 여기 소유자가 세 번째 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30년이라면 30년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쫓겨나는 거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내 토지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30년을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 부담을 안고 산 거죠. 그래서 인도 청구할 수 없다가 한마디로 대항력이 있다 뭐 같은 말입니다. 안 쫓겨난다. 그래서 좀 이따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물권 원칙 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용 상황이 나오는데 자 갑소유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한다. 먼저 뭐 전세권 취득할 수 있고 지상권 취득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다 물권자네요. 힘이 세기 때문에 이자들이 스스로 목적물을 유지수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 갑이 이자들을 위해서 유지수선해주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이자들이 내 물건 사용하도록 방해하지 않을 그 소극적 의무가 있고 갑이 이자들을 위해서 도와줄 적극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스스로 목적물을 유지수선해야 돼요. 그럼 유지수선에 드는 돈이 필요비거든요. 그럼 필요비는 이자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비 청구 X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 갑소유 부동산을 임대차에 있다면 임차인의 힘이 약하잖아요.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은 스스로 유지 수선 의무가 없어요. 임대인이 해주는 겁니다. 임대인이. 따라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했다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309조 반대 한번 볼게요. 이제 주어가 전세권 설정자 X죠.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 권리에 속한 수를 해야 된다 해서 필요비 청구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 세 명 다 유익비는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란 물건을 갑에게 돌려줄 때 가치 증가가 있는 거니까 그건 다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시험은 당연히 필요비를 더 잘 낼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전세권이 실생활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전세권을 더 많이 냅니다. 이게 간간히 잘 나와요. 그래서 애웁니다. 보세요. 애워요. 전 피를 싫어한다. 외우세요. 다시 여러분 피 흘린 거 싫어하죠? 저는 피를 싫어한다라고 꼭 외우세요. 그래서 전세권 나오고 필요비 나오면 정확히 딱 X 딱 끄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 전세권 나오고 필요비는 이리 확 꺼요. 이게 끝이 않고 뭐 예전에 시험에 통상 필요비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이 또 망설이는 거예요. 무조건 전세권 필요비 X 딱 꺼야 됩니다. 그래서 전 피를 싫어한다 꼭 외우세요. 그 다음 이제 준용 규정이 있는데 좀 이따 전세권하고 똑같습니다. 지상권 우리가 2주 전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준용된다. 그리고 지상권은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도 준용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린관계도 이용권자에게 준용된다고 다 공부했습니다. 좀 이따 전세권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양도성이 있는데 이제 지상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원칙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책이 어디가 있냐면 자, 366페이지. 366페이지. 거기 하단에 5번 처분 자유에서 282조 이제 그쪽 할 차례입니다. 그쪽 오세요. 자, 그럼 항상 지상권은 전세권과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일단 물권이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은 물권이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공통점인데, 근데 만약에 지상권을 양도하지 말자고 특약하면 이 특약은 무효입니다. 반면 전세권은 이 특약 유효예요. 이게 차이점이라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법정을 확인합니다. 항상 물권은 법에 정해진 그대라는 거죠. 그럼 전세권에서 306조 보세요. 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가 뭐죠? 양도가 매매입니다. 똑같은 말 아닌데 거의 90% 이상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양도, 매매 또는 담보가 저당권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전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줘요.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여기 그러나인데 그러나가 있네요. 이 그러나 보세요. 설정이라는 게 뭐죠? 설정이 둘이 정했다, 합의했단 말입니다. 설정을 둘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의, 약정, 특약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합의로서 일금지한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양도나 임대할 수 없다죠. 그래서 이 그러나 때문에 이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 가능해요. 근데 지상권 보시면 일단 여기 그러나가 없습니다. 그럼 지상권자 타인에게 그 권리가 지상권을 매매하거나 그 권리 존속기간 내에서 30년이라면 그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그러나가 없죠. 여기 그러나가 있잖아요. 따라서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에도 무효입니다. 이 특약하더라도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해서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두 개 잘 비교합니다. 그 다음 지료지급이 있는데 자, 지상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죠. 그럼 무상이 공짜죠. 그래서 이걸 가장 없이 말하면 공짜 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걸 가장 유식하게 표현하면 토지 사용료, 지료 지급이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다고 표현해요. 이게 가장 유식한 표현, 그냥 공짜 이게 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만약에 지료가 있다, 유상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지상권 계약을 누가 했죠? 지상권 계약 당사자 누구예요? 뭐 사람은 갑을밖에 없죠. 갑을이 당사자입니다. 그럼 당사자끼리는 유상이란 걸 등기하지 않더라도 돈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다시 지상권 계약 당사자끼리는 유상이란 걸 등기하지 않더라도 돈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지상권이 양도됩니다. 그럼 지상권이 양도되면 여기 등기번호 2라고 씁니까? 1-1 씁니까? 지상권이 이전되면 2번을 써요? 1-1을 써요? 1-1이죠. 그래서 지상권 이전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지상권 이전도 을과 병이 둘이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라 등기를 해야만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등기법에서 소유권 이전이 주등기 2번이에요.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 나머지 모든 이전은 다 부기등기입니다. 이렇게 부기등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병은 제3자죠. 그러면 제3자에게 유상이라는 걸 주장하려면 등기했어야 돼요. 이걸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는 무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뭘 해야 된다? 등기. 근데 당사자끼리 등기 안 해도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제3자에게 이걸 주장하려면 등기했어야 대항할 수 있다. 그걸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여러분 책에서 367페이지 오세요. 367페이지. 그 중간에 파란색 6번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 지루는 성리 요소가 아니에요.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자, 양가로 2번 지루를 등기한 때 제3자의 대양력이 생기는 거죠. 아랫줄, 자 밑줄 하세요. 지루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은 자, 등기 동그라미 하세요. 등기하여야 다음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래 동그라미 2번 지루 X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기억 있나요? 기억 4줄만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기억 4줄만 체크. 그러면 3자에게 등기하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증거가 나오는데 287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은 368페이지 오세요. 368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4번 지루 친함 효과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 동그라미 1번 두 줄이 287조입니다. 그럼 지상권은 몇 년입니까? 2년. 임대차는 2기. 지상권은 2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소멸을 청구하면 즉시 쫓겨납니까? 몇 개월 기간을 주는 겁니까? 다시 소멸 청구하면 즉시 쫓겨납니까? 몇 개월 시간을 주는 겁니까? 즉시 쫓겨나죠. 즉시. 의무 위반이라 즉시 쫓겨납니다. 즉시. 그럼 이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갑소유 부동산에 지상권자 을이 있습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지료를 1년 채했어요. 그러다가 소유자가 네 번째로 병으로 바뀌는데 을이 다시 양수인 병에게 다시 1년 연체합니다. 그럼 자, 이 현상을 한국말로 뭐라 할까요? 이 현상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이 4번이 토지 소유권 양도죠. 다시 4번이 뭐다? 토지 소유권 양도. 그 전후죠. 전후. 그래서 지로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를 합니다. 자신 뭘 한다고 이렇게? 지료적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니까 전이 3번, 후가 5번 이렇게 걸쳐 이루어진 경우래요. 자, 그럼 병이 이거 두 개 합산하면 2년이니까 합산해서 야, 너 나가라고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이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죠. 합산 안 됩니다. 양수인 병, 나에게 2년이 돼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합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1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니까. 이 판례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중간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그럼 핵심 판례 셋째 줄에 지상권자 지르주기 벤츠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이죠.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랬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이제. 그게 288조인데, 자, 이제 제목대 지상권이죠? 지상권이 저당권은 목적인 때, 그랬죠? 보세요. 이 지상권이 1-1 저당권 후 목적인 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전조의 청구가 아까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죠? 즉시 X입니다.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자, 제가 시간 순서 1, 2, 3, 4 써놨어요. 갑소유 부동산에 을 지상권이 있는데 세 번째로 그 지상권이 저당권 후 목적이 된 거죠. 그럼 병은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목적이 지상권입니다. 근데 을이 네 번째로 갑에게 2년 연체했어요. 그럼 갑은 이거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없어지면 병이 담보물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질 거라고 병에게 통지하는 거죠. 그 통지하고 즉시 소멸합니까? 상당 기간 경과 후 소멸합니까? 상당 기간 즉시 X.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내 담보가 없어지니까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우리 도는 선생님은 뭐 장기라도 꺼내야 할 거 아니에요. 장기라도 그 시간을 줘야겠죠. 그래서 상당 기간 장기 꺼낼 시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한다. 그래야 저당권자가 손해보지 않죠. 그럼 자, 여러분 책에 동그란 3번 보세요. 3번. 자, 3번. 지상권이 저당권을 목적인 경우 그 아랫줄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를 연체한 때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 동그라미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가 소멸한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채상권 있는데 여러분 제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369페이지 제일 밑에 심화학습 담보채상권 있습니까? 거기 1번과 3번 거기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4번 5번도 체크해 드렸어요. 4번 5번까지 보면 되겠네요. 4번 5번까지. 이런 말입니다.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 나대지. 그래서 을은행에서 10억을 소비대차 10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리고 은행이 나대지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저당권. 근데 보세요. 나대지라 돈을 많이 빌려줬거든요. 근데 누가 여기에 건물을 신축하면 나대지 담보가치가 하락하죠. 그럼 저당권자가 손해보죠. 따라서 여기에 건물 못 짓게 채권자가 여기에 지상권도 설정한다 그래요. 지상권도 간혹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토지를 못 빌려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죠. 그럼 나대지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저당권자가 지상권 취득했지만 저 토지 사용할 생각 없죠. 따라서 보통 무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무상. 이게 담보지상권이에요. 담보물건,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했죠. 이런 걸 뭐라 한다? 담보지상권. 근데 여기서 이제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합니다. 변제를 받거나 시효로 소멸해요.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의 장난감인 지상권도 부종해서 같이 소멸한다. 이건 지금까지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자, 다시 갑토지에 을은행에서 10억 소비대차 그 저당권과 담보지상권 이렇게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 사용 권한은 을에게 있죠. 을. 근데 을 허락 없이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을 허락 없이.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자, 을은 보세요. 을은 저당권이 아니라 지상권. 이 지상권으로 병에게 어떤 걸 청구할 수 있는가? 저당권이 아니에요. 뭘 근거로? 지상권을 근거로 병에게 어떤 걸 청구할 수 있는가? 자,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왜냐면 을이 지상권자지만 무상이잖아요. 공짜니까 애초에 임료이익, 사용이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임료이익이 나올 수 없으니까 돈 달라고 못 한다 그랬어요. 대신 지상권을 침해했으니까 이 건물 철거하고 토지 돌려달라고 이걸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무상이라 돈 달라 못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확히 잘 보게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제목. 그럼 담보지상권은 담보물건입니까? 용의물건입니까? 다시 담보지상권은 담보물건이에요? 용의물건이에요? 우리 용의물건 공부하고 있어요. 용의물건이죠. 저당권을 위한 지상권이죠. 용의물건입니다. 그럼 용의물건이라 피담보채무란 게 없습니다. 피담보채무는 여기 담보물건에만 나와요. 보세요. 저당권이 10억 빌려줘 간 거죠. 그래서 이건 피담보채무라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얼마인가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당연히 부적법 각하되는 겁니다. 애초에 피담보채무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 좀 잘 나오니까 논점별로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일반 지상권이었고 이제 371페이지 오시면 371페이지 특수지상권이라고 해서 먼저 1번 구분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조문 289조 2가 있습니까? 자, 1항 앞부분만 보면 되는데 자, 1항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은
상하범위를 정하여 잘 보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죠. 수목 없죠.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수목 X. 시험은 그밖에 안 나옵니다. 수목이 없다. 방금 그냥 지상권은 수목도 30년 있었거든요. 여긴 수목이 없습니다. 다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목적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예를 들면 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 토지에 한전에서 고압선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갑토지를 빌리는데 여기 지표면 1층 부분은 임대료가 비싸겠죠. 그럼 고압선 보내는데 1층 빌릴 필요 없죠. 예를 들면 이렇게 지상 10m에서 지상 20m만 빌려도 충분하잖아요. 굳이 비싼 쪽 빌릴 필요 없죠. 이렇게 상하법인을 정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을 구분 지상권. 근데 여기에 나무 여기다 심을 수 있나요? 나무 땅에 떨어버리죠. 그래서 수목 X. 한편 갑토지 밑에 지하도나 지하철을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지하 5m에서 지하 10m 이 정도 빌려도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상하법인을 정해서 지상권 할 수 있죠. 이것을 구분 지상권이라 합니다. 수목 X.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372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 분묘기지권이 있습니까? 그럼 분묘기지권은 어디서 시험이 나오죠? 2차 과목 중개사법. 2차 과목 중개사법은 이거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데 민법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는. 따라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합니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대신 약간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상권의 유사다 해서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 물권, 판례가 인정한 관습상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관습상 물권 3가지 외웠거든요. 뭐라고 외우셨죠? 관습상 물권 3가지 외웠어요. 뭐라고 외웠어요? 관분양 기억나세요? 그래서 첫째, 관습법이라고 아예 써있죠? 관습법상 법정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동탄양도담 이것을 관분양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한다. 그래 외웠잖아요. 그 중에 분묘기지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분묘기지권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에 을이 아버지 묘를 써요. 그러면 묘는 분묘는 을소유인데 을소유. 누구 토지를 사용하죠? 타인 토지를 사용하죠. 그걸 분묘기지권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유권에서 을은 갑토지를 점유하죠. 그럼 이건 자주점입니까? 타주점입니까? 타주라고 공부했죠? 타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분묘기지권과 내 토지면 필요 없어요. 타인 토지니까 필요한 게 분묘기지권인데 그게 타주란 거죠. 자, 그럼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첫째, 여보세요. 좀 이따 여기 제가 3가지 하거든요. 좀 이따.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봉분이 꼭 있어요. 봉분. 눈에 보이는 봉분. 봉분으로 공시하니까 등기 없는 거죠. 등기 없어요. 여기 시면 나옵니다. 봉분이 공시하니까. 따라서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평장, 암장 안 돼요. 평평하게 땅 밑에 안 됩니다. 반드시 눈에 띄는 봉분이 있어야 되고, 다음 봉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봉분 안에 시신, 사람 시신 있어야 됩니다. 카짜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기어 들어가려고 봉분만 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안에 사람 시신, 시체가 있어야 돼요. 고양이 시체가 아니라 누구 시체? 사람 시체.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갖춰야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그럼 첫째, 셋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첫째 잡으세요. 갑소유 토지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친척이나 친한 친구라 갑에게 부탁했더니 갑이 아버지 묘소래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승낙 얻어서 우리 묘를 설치하면 을은 분묘기지권 취득합니다. 소유자 승낙 얻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봉분도 있고 시신도 다 있잖아요. 두 번째, 자, 갑소유 토지에 갑이 묘를 썼어요. 그러면 내 땅이라 분묘기지권 필요 없죠. 근데 여기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합니다. 그럼 토지 매매할 때 분묘를 어떻게 할까? 특약, 약정을 해야 돼요. 이걸 3년 후에 이장한다. 또는 이걸
철거해 간다.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약정 없이, 아무 특약 없이 토지를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매도인, 이제 갑이 분묘귀지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분묘에 관한 특약을 하면서 매매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을은 토지를 샀는데 특약 없어서 분묘귀지권 부담 안 하는 토지를 사게 됐죠. 그럼 우리 을이 열받죠. 아니,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 못합니다. 을이 열받죠? 그럼 우리 누구 찾아가요? 지금 열받지 않으면 누구 찾아가요? 공인중개사. 이게 중개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시간에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중개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특히 임야 같은 거 매매할 때 거기에 있는 묘를 다 특약을 잘 해줘야 됩니다. 특약을. 근데 묘가 누구 소유인지 주인 알아요? 주인? 주인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서에 매매 대상 토지에 있는 모든 분묘는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하에 처리한다라고 그렇게 특약을 쓰면 돼요. 그럼 나를 찾아오면 합의한다 했죠? 합의하세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특약을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갑소유 토지의 을이 아까는 승낙을 얻었잖아요. 근데 을이 무단, 불법으로 묘를 셉니다. 불법. 그리고 이 상태로 20년간 제사를 지내면 우리 분묘귀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뭘 시효취득? 분묘귀지권. 토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은 절대 취득 시효 못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자주 점유,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이 점유 타주잖아요. 그러니까 타주라 토지 소유권을 절대 취득 시효 못합니다. 뭘 취득 시효? 분묘귀지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분묘귀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둘이 20년간 얼굴 본 적 없죠. 그럼 20년간 우리 토지 사용료 준 적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줄 필요 없어요. 쭉 무상이에요. 20년간 안 줬으니까 쭉 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분묘귀지권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한 분묘는 취득 시효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설치된 분묘는 이제 시효 취득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무튼 셋 중에 하나가 있고 동시에 봉분이 있고 시효이 있을 때 분묘귀지권을 취득한다. 이게 성립 요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책으로 오세요. 자, 372페이지 2번 분묘귀지권 파랑색 1번 의의가 있죠. 양거로 1번 두 줄 체크, 양거로 2번도 세 줄 다 체크, 등기 없다. 파랑색 2번 분묘귀지권 성립하는 경우 양거로 1번 시효 취득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다섯 줄 다 체크하세요. 그 다음 양괄호 2번 토지만 매매한 때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자, 밑줄 하세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여기죠? 갑이 내 토지에 갑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다음 타인에게 자기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가로칩니다. 자, 가로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가로 그러니까 분묘에 관한 아무 특약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 매매한 경우 분묘 소유자 갑은 분묘귀지권을 취득한단 말이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이 분묘귀지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시신 동그라미 시신이 안장되고 외부 동그라미 외부에 써요. 외부가 봉분이 필요하다. 봉분. 그러니까 시신과 봉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 다음 아래 파란색 3번 효력이 있습니까? 그럼 양거로 1번은 분묘 기지가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그 공터를 말합니다. 기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다음 양가로 2번 분묘귀지권 범위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10번 보시면 자 보세요. 이 묘 하나를 위해서 이만큼 분묘귀지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 내 공지가에 미칩니다. 다시 보세요. 이 묘 하나를 위해서 이만큼 분묘귀지권이 인정돼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다시 묘 하나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냥 귀신이 두 번 나오니까. 무섭잖아. 안 됩니다. 부도 안 돼요, 부. 아버지가 먼저 사망해서 이 아버지 묘로 해서 이만큼 인정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그럼 어머니 묘 옆에 쌍분으로, 쌍분. 나란히 쌍분 어머니 묘 쓰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쌍분 안 돼요. 귀신이 두 번 나오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아니, 여자가 죽어서까지 내 옆에 쫓아오네? 아버지가 싫어합니다. 안 돼요, 절대. 아버지 편히 주무시라고 놔두세요. 하물며 이거 뚜껑 열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넣어요. 묘 하나로 아버지 엄마를 같이 넣는다. 그것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살아서 나와버립니다. 이게 아버지 편히 주무시게 내두세요. 아무튼 절대 시체가 하나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시체 하나였죠. 하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양가로 2번 분묘기준 범위가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5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제일 끝에 파란색 글씨. 자, 일방을 단분 동그라미. 옆에 써요. 옆에. 쌍분도 X. 그리고 5줄 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존속기가 있는데, 자, 존속기간은 아까 약정, 5년 후에 이장한다. 그럼 그 약정 유효입니다. 약정 유효. 근데 약정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한 계속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땅에 묘를 쓴다 그러죠. 그러면 반드시 뭘 한다? 반드시 기간 약정해야 돼요. 누가 내 땅에 묘 쓴다면 반드시 기간 정해야 됩니다.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1년 정하면 1년 되면 또 선물 가지고 찾아오겠죠. 또 연장해달라고. 그럼 또 1년 하고 또 선물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 정하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내는 한 몇십 년간 존속합니다. 그래서 허락하고 나서 기간 안 정했어요. 근데 누가 내 땅을 팔래요. 골프장 짓고 호텔 짓는다고 내 땅을 팔래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묘를 없애고 팔아야겠죠. 그럼 그때 찾아가서 묘 좀 이장하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장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갑자기 배 아프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돈 벌게 생겼네. 이 싼 땅을 비싸게 팔게 생겼어요. 배 아프죠? 이장 안 합니다. 그럼 내가 합의금으로 몇 천만 원 주고 이장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정한다? 기간. 그리고 기간 되도록 웬만하면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아니 2년 약정했잖아요. 2년 후 이장 안 하면 그걸 내가 팔 거예요. 내가? 팔 자신 없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묘를 못 쓰게 해야 돼요. 근데 아는 사람 부탁하면 거절하기 좀 이상하죠. 그때 이런 말은 정말 저한이 못 들어요. 누가 요청하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점을 쳐봤는데 내 땅에 묘 쓰면 그 집안이 3대가 망한다네요. 묘 쓰세요. 그럼 쓰겠어요? 죽어도 안 쓰겠죠. 그러게 무조건 거절해야 돼요. 일단 묘 서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아무튼 부득이하다 되면 반드시 기간을 정한다. 자, 그럼 양가로 3번 존속기간. 당사자 간의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없으면 그 말이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분묘 소유자가 분묘소를 계속하는 한, 즉 제사를 지내는 한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 주의할 것은 지산권 존속기간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산권이 아까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그거 안 해요. 안 하고 제사를 지내는 한 몇십 년간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양가로 4번 지로지급 체크하세요. 양가로 4번. 아까 시효치드 가면 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처음 문자 마지막으로 자세히 본 겁니다. 앞으로 안 봐요, 이제 여기. 넘기시면 이제 374페이지. 이제 중간에 3번 관습법상 법정상문 있습니까? 이제 법정상문은 10분 쉬고 보겠습니다. 딱 10분만 쉬고 들어오세요.